예, 지난 토요일 추경이요. 45일 만에 국회 본회의를 힘겹게 통과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통과 과정에서도 여당 의원이 26명이나 불참하는 바람에 정족수를 못 채우는, 그래서 기다려야 되는 참 웃지 못할 해프닝도 있었죠. 어쨌든 힘겹게 추경이 통과되자마자 다음 타자, 다음 이슈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증세, 부자 증세입니다. 여당은 대기업하고 고소득자에게 증세를 하겠다는 입장인데 자유한국당은 이게 뭐 세금 폭탄 공화국이냐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추경 때 그랬듯이 또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 입장이 중요해지죠. 그래서 초대했습니다. 바른정당 이해운 대표 만나보지요. 이해운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 추경 얘기 좀 해볼게요. 네네. 금요일 밤까지 여야가 정말 가까스로 합의를 이뤄내고 네. 다음 날 오전에 이제 투표만 하면 된다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정족수가 미달이 되는 바람에 표결을 바로 못했어요. 네. 어디 가신 거예요, 다들? 뭐 외국 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외국 간 분들이 아마 제일 많을 것이고 그다음에 국내에 있었던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여당인 민주당의 경우는 그렇게 많이 독려하고 오지 않으면은 큰일 난다라는 걸 모두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오지 못했다면 국내에 있는 분들보다는 외국에 있는 분들이 많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미 뭐 어디 갔는지 밝혀진 것도 보면 주로 외국에 많이 갔던 거. 외국에 계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예. 근데 뭐 이제 다들 골고루 안 왔습니다만 특히 여당 의원 120명 가운데 26명이 안 온 게 제일 충격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 정말 여당이 우원식 원내대표 밤잠을 설쳐가면서 설득한다. 이렇게까지 해서 여기까지 이끌어낸 건데 합의까지. 네. 근데 26분 중에 뭐 한 13명 가량은 이유가 있는 출장이었다 그럽니다. 해외 출장. 근데 다른 분들은 어디서 뭐 하셨던 건가? 이게 당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질타가 지금 심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좀 답답한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출장이라는 게 있다 하더라도 지금 그거보다 어떻게 보면 추경이 더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여당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희들은 보거든요. 예. 왜냐하면 추경이 뭐 민생을 살린다. 그런데 이 민생이 야당의 반대 때문에 올스톱이 돼 있다.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말씀해 오신 상황에서 정작 야당이 합의를 해서 추경을 통과시키려고 했는데 여당이 정족수를 못 맞춰서 통과가 못됐다. 이건 참 국민 앞에 말씀드리기 어려울 상황 같아요. 예, 이해운 대표님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중에 전화가 음질이 깨끗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어떻습니까 지금은? 아이고 갑자기 깨끗해졌네요. 네네네. 애초에 이 전화로 하셨어야 될 걸. 네. 지금 아주 좋습니다. 네, 근데 이제 또 그것보다 저는 또 자유한국당도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자유한국당. 분명히 그 전날.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이죠. 금요일 저녁에 저희들이 국회의장님 주재로 모여서 얘기를 할 때 사실 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원식 원내대표가 계속 얘기를 했어요. 내일 되면 해외로 가는 사람들이 있고 출장을 떠나야 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지금 통과시켜야 된다 오늘.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면서 오늘 통과시켜 줄 것을 굉장히 읍소를 했는데 자유한국당이 뭐라 그랬냐면 이거 몇 시간 만에 무슨 그렇게 큰 차이가 있냐. 우리 의원들이 그래도 뭐 아침에 하는 게 좋으니까, 왜냐하면 새벽에 하는 것보다 아침에 하는 게 좋으니까 해달라. 그리고 아침에 하게 되면 반드시 본회의에서 추경이 처리될 수 있도록 반드시 그거는 확실하게 보장하겠다. 그러니까 걱정 말고 아침에 하자, 토요일 아침에 이렇게 미룬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제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회의에 들어가서 본인들이 입장을 밝히는 것은 그건 우리한테 맡겨주지만 반드시 회의가 성립될 수 있도록 그럼 반드시 보장한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원식 원내대표가 그 자유한국당의 말을 믿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안 온 거군요. 자유한국당. 그런데 그래놓고는 자유한국당은 회의에는 들어와가지고 거의 전원이 회의에 들어왔었습니다. 회의에 들어와 놓고 막상 이것을 표결하려고 그러니까 다 나가버려서 의결 정족수가 안 되게 만들어버렸죠. 골탕 먹인 거예요? 뭡니까 결과적으로? 그렇죠. 합의를 깨고 어떻게 보면은 아주 속된 말로 시인을 배신한 거죠. 배신한 거 아니냐. 알겠습니다. 그 사정이 그렇게 된 거군요. 그날의 그 웃지 못할 해프닝 하여튼 많은 분들이 주말 내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뒤 이야기를 좀 들었고. 자유한국당의 1차적인 책임.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그 자유한국당이 항상 보면은 합의를 어기고 신뢰를 배신하고 늘 보면 말을 지키지 않는 당인데 그 당을 너무 순진하게 믿었던 것도 조금 어떻게 보면 미숙했다고 보고요. 알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미숙했다 하더라도 본인들 그 해외 나간 의원들을
문제를 제대로 못 챙긴 민주당도 조금 미숙했다 그렇게 보죠. 바른정당 이해운 대표 만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우여곡절 끝에 어쨌든 추경이 지나가고 나니까 증세가 논란인데 우선 부자 증세라는 이 방향에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칼로 두부 자르듯이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저희는 중복지라는 것을 선택을 하면 복지의 수준을 선택하면 부담의 수준은 그냥 자동 결정되는 것이다. 이건 당연한 얘기잖아요. 아니 복지를 많이 하겠다고 하면서 부담이 적은 그런 것은 일단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고부담 고복지 저부담 이런 거 불가능하고요. 고복지를 하려면 고부담이라 해야 되는 거고 중복지를 하려면 중부담이라 해야 되는 건 이거는 그냥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복지의 수준을 국민들께 양해를 얻고 나면 결정이 되면 그건 부담 수준은 그냥 자동 결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 그 돈을 어디서 만들 거냐 하는 것은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동안 대선 기간 동안에 복지 중부담을 하겠다라고 늘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는 문제가 뭐냐면 저희보다 훨씬 많은 복지 수준을 약속을 드린 거예요. 말하자면 고복지라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저희보다는 훨씬 수준이? 부담이 복지가 높죠. 근데 지금 증세는 하나도 없다고 지금까지 계속 말씀해 오셨거든요. 불과 증세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7월 20일 하루 전인 7월 19일까지 뭐라 그랬냐면 증세는 제로라고 했어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대선 때 그럼 국민께 드린 말씀이 잘못됐다. 이걸 바꿔야 된다라고 먼저 사과부터 해야 돼요. 아까 방향은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거 이해운 대표 이해하고 아는데 근데 말을 지금 바꾼 게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양해 사과부터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대선 시간 내내 문 대통령 뭐라 그러셨냐면 재원 소요도 얘기하신 게 엉터리예요. 지금 5년간 178조 든다고 후보 때부터 또 지금까지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이거 턱도 없이 모자라는 액수거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중에 공무원 채용하는 거 17만 4천 명. 당시 문 후보가 24조 든다고 얘기했고 지금도 계속 24조예요. 그런데 국가기관인 예산정책처가 얼마 전에 뭐라고 발표했냐면 이거 328조 소요된다. 차이가 나도 너무 나는 액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가 드는지부터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그 얼마가 드는지가 드는지는 좀 두 번째로 접어놓는다 하더라도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어떻게 필요 재원을 조달하느냐 소위 말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 첫날만 하더라도 뭐라 그랬냐면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공약 실행하는 데 드는 돈은 정부가 지출을 좀 아껴 쓰는 걸로 하나 하고 그다음에 탈루 세금을 추징하는 그런 방법 등 세입을 확충하는 거 그거 두 가지로만 하겠다. 증세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민주당 쪽의 입장을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 이거는 그러니까 세금을 증세한다기보다는 박근혜 정부 거치면서 법인세 같은 거 줄여놨던 거 덜 받도록 해놨던 거를 다시 정상화시키는 정도다. 특별히 증세가 아니다라고 설명하던데요. 하면 박근혜 정부 때 담배세를 올려놓고 이거는 세율이 일률적으로 오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증세가 아니다라고 국민한테 혹세무민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혹세무민하는 거다까지. 똑같은 거죠. 왜 그게 증세가 아닙니까? 증세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요. 모든 사람에게 부담이 일률적으로 올라가는 세율이 올라가는 걸 우리가 증세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근데 법인세 증세하는 건데 왜 그게 정세가 어쨌든 증세는 증세다. 그러면 다 모든 서민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연소득 5억 원 이상 그리고 기업들도 다 법인세 올리는 게 아니라 연소득 2천억 이상인 경우만 올린다. 이거는 뭐 굉장히 일부기 때문에 괜찮지 않느냐. 부담 덜하지 않느냐. 어떻게 보세요? 세율 인상이기 때문에 증세죠. 그때 박근혜 정부가 세율 인상이 아니기 때문에 증세가 아니라고 그랬을 때 민주당이 얼마나 비판했습니까? 세금 부담이 오르는데 왜 증세가 아니냐고. 근데 그렇게 내로남불 하면 안 되죠. 이건 분명히 증세 맞고요. 증세를 하려면 그동안 공약에 필요한 돈 드는 거 너무 작게 얘기했던 거 잘못됐다. 죄송하다. 그다음에 할 수 없이 증세를 해야 되겠는데 얼마 전까지 증세 없이 가능하다고 했다가 마치 자기들이 입장을 바꾸려니까 그 얼마나 이제 국민들 보기에 입장이 참 뭐라 그래야 될까요? 면이 안 서죠. 그러니 이제 갑자기 정부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당 대표 또는 여당 출신 대표. 장관이 건의하는 형식을 빌려서 하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궁색해요. 그냥 솔직하게
대통령이 국민 앞에 이 정도 복지를 하려면 부담이 이렇게밖에 될 예. 수가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하시고 양해를 구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혜훈 대표님, 네. 만약 그렇게 좀 양해를 구하고 국민들 네. 동의 얻어서 증세하겠다, 부자 증세하겠다 하면 거기에는 동의하신다는 거죠? 그 전에 또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예. 소위 말하는 이제 어떻게 세금 특히 말하면 이제 국가 정부 지출 있잖아요. 예. 이게 낭비도 많고 중복도 많고 굉장히 문제 많은 거 국민들 다 알고 있는데 예. 이걸 얼마만큼 해가지고 줄일 것인가 이거부터 먼저 하셔야지 왜 세금부터 올립니까? 그것도 뭐 하겠다고 얘기는 이미 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있겠죠. 하겠다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를 말씀하셔야죠. 구체적인 방안을 내놔라. 박근혜 정부도 당선되기 전부터 4년 내내 하겠다는 말만 했어요. 안 했잖아요. 구체적 이게 굉장히 실천 어려운 방안. 부분이니까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얘기를 내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자, 방향은 증세가 맞다. 그러면 부자 증세. 지금 말한 5억 원, 2천억 원 요 정도 범위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것도 좀 더 확대해야 된다고 보세요? 정말 그렇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그렇게 물어보시면 할 말이 많은데요. 그게 아니라요. 예. 예를 들면 지금 법인세부터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솔직하지 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법인세가 조세정이 가장 적기 때문에 표를 의식하는 정치인들이 항상 법인세만 타겟으로 하는데요. 예.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이거는 정직하지 못한 거고요. 이 전체적으로 얼마만큼 든다라는 것을 정하고 나면 예. 어떤 세금을 어떤 순위로 얼마만큼씩 올릴 거니까 전체적인 이거 로드맵을 내놔야죠. 예. 법인세만 올려서 해결이 됩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범위도 적절하지 않다고 보시는 거군요. 네. 그러면. 그리고 법인세의 경우도 보면요. 이렇게 세율을 네. 최고 세율을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예. 그동안 온갖 감면이 굉장히 복잡하고 불필요하게 많아가지고 실제 많았죠. 이거를 적용하고 나면 실제 내는 세율, 예. 실효 세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이게 50억짜리 중소기업이 내는 세율보다 5천억이 넘는 재벌 대기업이 내는 세율이 훨씬 낮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이혜훈 문제부터 대표님. 고쳐야 됩니다. 지금 이게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로 들어가게 됩니다. 일단 바른정당의 방향이 뭔지, 입장이 뭔지 오늘은 확인하는 것으로 하고 다시 한번 구체적인 얘기 나누기 위해서 모시겠습니다. 네. 예,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였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추경 때 그랬듯이 또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 입장이 중요해지죠. 그래서 초대했습니다.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 만나보지요. 이혜훈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 추경 얘기 좀 해볼게요. 네네. 금요일 밤까지 여야가 정말 가까스로 합의를 이뤄내고 네. 다음 날 오전에 이제 투표만 하면 된다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정족수가 미달이 되는 바람에 표결을 바로 못했어요. 네. 어디 가신 거예요, 다들? 외국 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외국 간 분들이 아마 제일 많을 것이고 그다음에 국내에 있었던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여당인 민주당의 경우는 그렇게 많이 독려하고 예. 오지 않으면은 큰일 난다라는 걸 모두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오지 못했다면 국내에 있는 분들보다는 외국에 있는 분들이 많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미 어디 갔는지 밝혀진 것도 보면 주로 외국 애들 많이 갔던 거. 외국에 계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예. 근데 이제 다들 골고루 안 왔습니다만 특히 여당 의원 120명 가운데 26명이 안 온 게 제일 충격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 정말 여당이 우원식 원내대표 밤잠을 설쳐가면서 설득한다. 야당의 반대 때문에 올스톱이 돼 있다.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말씀해 오신 상황에서 정작 야당이 합의를 해서 추경을 통과시키려고 했는데 여당이 정석수를 못 맞춰서 통과가 못됐다. 이건 참 국민 앞에 말씀드리기 어려울 상황 같아요. 예, 이혜훈 대표님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중에 전화가 음질이 깨끗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어떻습니까? 지금은? 아이고 갑자기 깨끗해졌네요. 네네네. 애초에 이 전화로 하셨어야 될 걸. 네. 지금 아주 좋습니다. 네, 근데 이제 또 그것보다 저는 또 자유한국당도 굉장히 문제가 이렇게까지 해서 여기까지 이끌어낸 건데 합의까지. 네. 근데 26분 중에 한 13명 가량은 이유가 있는 출장이었다 그럽니다. 해외 출장. 근데 다른 분들은 어디서 뭐 하셨던 건가? 이게 당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질타가 지금 심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좀 답답한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출장이라는 게 있다 하더라도 지금 그거보다 어떻게 보면 추경이 더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여당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희들은 보거든요. 예. 왜냐하면 추경이 민생을 살린다. 그런데 이 민생이 지난 토요일 추경이요 45일 만에 국회 본회의를 힘겹게 통과했습니다.
근데 이제 통과 과정에서도 여당 의원이 26명이나 불참하는 바람에 정족수를 못 채우는, 그래서 기다려야 되는 참 웃지 못할 해프닝도 있었죠. 어쨌든 힘겹게 추경이 통과되자마자 다음 타자, 다음 이슈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증세, 부자 증세입니다. 여당은 대기업하고 고소득자에게 증세를 하겠다는 입장인데 자유한국당은 이게 뭐 세금 폭탄 공화국이냐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습니다.